지금부터 11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그 교재에 있는 제공 파일이 있어요. 저희 제공 파일을 스크래치 프로그램 이용을 해서 먼저 열어놓은 이후에 동영상 강의를 따라오면서 연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교환에 있는 내용 중에 주요 사용되는 블럭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어 팔레트 쪽에 보면 주요 블럭이 3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전 주차나 아니면 뭐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계속 다루면서 한 번씩 사용을 해봤던 블럭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몇 초 동안 기다릴 거예요 라고 하는 부분에 이 해당하는 값을 쓸 수가 있는데 정수 형태로도 쓰지만 이제 실수 형태도 쓸 수가 있어요. 뭐 정수는 그냥 뭐 1, 2, 3, 4 뭐 이런 개념이고 실수는 뭐 0.5초, 뭐 0.1초, 뭐 0.01초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값이 있다라고 좀 정의를 내려주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나오는 블럭은 이 안쪽에 이 육각형 모양의 조건이 들어가게 됩니다. 뭐 특정 변수의 값이 뭐보다 커요, 아니면 뭐 마우스로 뭐 클릭을 했나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뭔가 물어보고 싶은 내용을 물어봐서 그 물어보는 내용을 만족을 했다라고 하면 이 블럭 안쪽에 있는 이 블럭 내용들을 실행하게 되는 그러한 형태의 블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하면 안쪽에 있는 내용을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있는 내용은, 자, 세 번째도 여기 해당하는 부분이 조건이에요. 이 해당하는 부분이 조건인데 이 해당하는 조건 내용을 갖다가 만족할 때까지 이 안쪽에 실행해야 될 블럭들을 동작하게 되는 겁니다. 만족을 하게 되면 탈출이에요. 반복문을. 만족을 하지 못하면 이 안쪽에 있는 이 반복하기라는 거 안쪽에 있는 요 나열되어 있는 스크립트들, 그 블럭들을 갖다가 실행을 하게 돼요. 자, 정리를 다시 하면, 자, 조건이 만족하지 않을 때 반복입니다. 조건을 만족하면 이 반복 구간을 빠져나간다. 자, 이 부분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서 정리를 해 놔야 됩니다. 한 번씩 사용했던 블럭들이라 가볍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프로젝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봤더니, 자, 늑대가 입바람을 불었대요. 그래서 지푸라기 집이 무너지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입바람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뭐 입으로 바람을 불었겠죠. 부는 바람이 있으면 그 집이 무너질 수도 있고 안 무너질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아래쪽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내려가 보면, 자, 중간에 사용되는 그 스프라이트들이 많아서 좀 내용이 좀 기네요, 페이지가. 자, 뒤쪽으로 넘어가 보면, 자, 동작 과정이 여기 나옵니다. 자, 동작 과정을 봤더니, 자,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어지면, 자, 스페이스바, 자, 키보드에 있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자, 게이지의 모양이 오른쪽으로 움직인대요. 아마 단계가 아래쪽에 내려가서 실제 그 문제에 대한 조건을 좀 더 자세히 보고 해당하는 그 파일을 열어보면 알겠지만 10개의 단계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특정 단계의 기준선까지 기준으로 넘어가게 되면 강한 바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약한 바람으로 판단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스페이스로 누르고 있으면 이제 게이지가 이렇게 쭉 올라가겠죠. 단계의 어떤 그 크기만큼씩. 기준선을 넘어가면 강한 바람 아니면 약한 바람 이렇게 한다는 얘기일 거예요. 자, 뒤에 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페이스바를 떼면 게이지가 멈추겠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은 상태로 해서 자, 그 해당하는 게이지의 값이 기준선을 넘었다면 강한 바람, 그렇지 않으면 약한 바람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개로 구별이 될 거예요. 자, 여기 실제 해당하는 값은 아래의 조건이 있습니다. 자, 바람의 세기는 강한 바람, 약한 바람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자, 강한 바람이면 집이 무너질 거고요. 성공. 자, 약한 바람이면 집이 무너지지 않고 그냥 실패 뭐 이런 얘기겠죠.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잘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자, 그 다음 내용을 따라와야 됩니다. 자, 내려가 볼까요? 자,
변수에 대한 설명이 있네요. 자, 게이지라고 하는 게 모양이 바뀌면서 모양이 바뀌어지는 거에 따라서 게이지의 어떤 수치값도 좀 정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이 10단계 중에서 게이지의 모양이 바뀌면서 해당하는 게이지 변수의 숫자 값도 증가를 하게 되는 그러한 형태로 보여줘야 되겠죠. 화면상에 보이는 거는 게이지 모양이지만 모양 바뀌면서 게이지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가는 숫자 값도 같이 증가를 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 변수에 이제 사용된 이름이 게이지다 이런 얘기고요. 자, 도전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0값이면 도전을 하지 않은 상태고 1이면 도전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스페이스를 누르는 순간 도전값을 1로 바꿔놓고 아마 진행을 할 예정이겠죠. 자, 요 내용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러면 실제 문제에서 주어지는 변형해야 될 내용, 그리고 추가적으로 잘 완성해야 되는 내용의 스프라이트는 늑대 스프라이트를 기준으로 한번 완성을 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아래쪽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봐보죠. 자, 게이지 변수가 10보다 클 때까지 스페이스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 게이지라고 하는 변수의 값이 계속 증가하는 형태일 건데요. 그게 10을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게이지가 올라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게이지 변수가 10보다 클 때까지 무엇을 반복하겠다 이랬습니다. 자, 다음 수행할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쪽에 있는 이 내용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수행한다 라고 하는 게 아래쪽에 있는 이 내용. 자, 이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수행한 다음에 자, 숨 참기라고 하는 메시지 반송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반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 반복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잖아요. 자, 빙글빙글 돌 건데 요 게이지가 10보다 클 때까지라고 하는 요 조건 있죠. 요 조건 있을 겁니다. 요 조건 내에서 우리가 반복을 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반복되는 내용이 여기 위에 들어가겠죠. 조건 자체가. 조건을 여기다 주면서 10보다 클 때까지 이걸 빙글빙글 돌아요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 안쪽에 들어왔을 때 스페이스를 눌렀는가? 자, 그게 이제 안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겠죠? 여기 내용에 스페이스 키를 눌렀는가 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뭔가 동작을 할 겁니다. 그게 요 아래쪽엔 요 내용들이에요. 자, 요걸 끝나고 나서 숨참기라고 하는 메시지 방송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숨참기라고 하는 방송도 게이지가 10보다 클 때까지라고 하는 그 반복 구간 내에 들어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구조를 잘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시켜주세요. 아래쪽에 해야 될 내용은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뭔가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교재를 조금 수정을 좀 해놓은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 들여쓰기가 지금 안 돼서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아래쪽에 동작하고자 하는 4개의 요 줄의 내용의 명령이 약간 오른쪽으로 들여쓰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교재를 좀 수정을 좀 해놓습니다. 만약에 스페이스 키를 눌렀다면 이라고 하는 거 내용보다 좀 들어가야 돼요. 여기가. 근데 같은 수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 풀 때 조금 혼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걸 수정을 좀 해서 안쪽으로 좀 들여쓰기를 해야 된다 라고 좀 교재에 표시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유의사항에 보니까 자, 보기블록 제공이 좀 되네요. 보기블록을 이용을 해서 이 내용을 자, 우리가 완성을 좀 시켜주면 됩니다. 자, 교재 내용은 다 살펴보았고, 자, 아래쪽엔 해설이니까 자, 요 정도로 두고, 자, 실제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자, 무대 쪽에 봤더니 시작하자마자 들판 모양이에요. 그리고 성공을 했던 실패를 했던 게임은 끝났기 때문에 성공이나 실패를 받으면 게임 오버라고 하는 배경으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게이지는 봤더니 성공 실패 어떠한 상황이 되든 게임이 끝났으면 화면에서 감추겠다 이런 얘기고, 자, 시작하자마자 기본으로 뭔가 보이게 하면서 모양을 정했네요. 자, 그리고 게이지라고 하는 변수가 1이 되면 1 모양으로, 2가 되면 2 모양으로. 이 게이지는 스페이스를 누르면서 띄었을 때까지죠. 누르고 있다 띄게 되면 그 띈 기준, 스페이스 키를 누르고 있다가 뛸 때에 그 값을 판단해서 해당하는 그 모양으로 변경을 한다 그런 얘기겠죠. 자, 10보다 클 때까지니까 10보다 커지면 더 이상 변화하는 모양은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문제에서 주어진 요 늑대에 대한 스프라이트 조정하는 부분의 내용이 여기에 있네요. 자, 그리고 입바람은 강한 바람을 받거나 약한 바람을 받거나 뭔가 화면에 보였다가
숨겨지는 형태, 바람이 이렇게 슉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바람이든 약한 바람이 됐던 바람이 움직이는 형태의 모양을 주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화면에 보여줬다가 숨기는 형태겠죠. 기본 설정과 이 아래쪽에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특별하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강한 바람이 되면 성공이라는 방송을 할 거고, 약한 바람이 되면 실패라는 방송을 하겠다. 자, 집이라고 하는 모양은 강한 바람을 받으면 집의 모양이 한 두세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모양 쪽에 갑자기 세 가지 모양이네요. 온전한 집, 흔들리는 집, 무너지는 집. 자, 그 상태인데 처음에는 온전한 집이겠죠. 그 상태에서 강한 바람을 만나면 흔들렸다가 무너지면서 바람 방송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공을 하면 어쨌든 얘도 숨겨야 되겠죠. 화면엔 보이지 않을 거니까. 실패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자, 지푸라기의 바람 방송.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이 집에서 보면 강한 바람을 받았을 때 바람 방송이 있었거든요. 그 바람 방송에서 이 지푸라기 흔들리면서 집이 무너지는 형태의 모양을 주겠다는 건데, 아래에 있는 내용처럼 반복을 하면서 투명 효과를 주면서 이렇게 없어지는 형태의 모양을 주는 코드가 지금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기준선은 뭐 특별히 없네요. 자, 우리가 이제 게이지가 이따 나타날 텐데 거기를 잠깐 보이고 있다가 성공이나 실패가 됐던 화면에서 감추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돼지는 성공을 하면 성공이야 라는 메시지를 띄울 거고, 실패했으면 실패했잖아 라는 메시지를 띄우는 거예요. 그 돼지의 모양이 성공과 실패일 때 좀 바꿔가면서 화면에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보기 블록을 가서 우리가 완성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게이지 변수가 10보다 클 때까지 반복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뭔가 판단하는 녀석이 얘가 필요하겠죠. 자, 게이지라고 하는 것이 10보다 클 때까지 반복할 거예요. 여기 이제 필요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스페이스 키 눌렀는가 라고 하는 거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할 건데, 자, 도전 변수를 1로 정하고 라 그랬어요. 자, 도전 변수를 1로 정하고, 자, 그 다음에 모양을 숨참기로 바꾸고, 이렇게 도킹을 미리 해서 가려고 하는 겁니다. 뭐 다 옮겨놓고 가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0.1초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자, 게이지의 값을 자, 일씩 증가하는 형태를 이렇게 주겠다, 이런 거죠. 자, 메뉴에는 전체 반복하는데 언제까지 하겠다는 얘기고, 자, 이거는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아래쪽에는 동작을 하겠다, 이런 얘기겠죠. 자,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자, 늑대 스프라이트로 가야 됩니다. 자, 드래그해서 이렇게 늑대 쪽으로 옮기고, 자, 이렇게 자, 복사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뭐 변화가 없죠. 자, 늑대 쪽으로 가서 자, 가지고 왔던 블럭들을 잘 조절을 해서 자, 이렇게 해당하는 블럭 위치에 잘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여기 실행되는 내용을 들어가야 되겠죠. 자, 요 부분 이렇게. 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설명했을 때 이렇게 전체 반복을 하고 안쪽에 뭔가 물어보는 게 있고 여기에 따로 뭐 진행될 게 있어라고 했던 거 있죠. 우리가 지문 상태에서 요 숨참기 방송을 잡고 이 안쪽에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의미로 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전체 반복하는 내용 중에 이러한 조건이 됐을 때 스페이스를 눌렀을 때 이 내용을 할 거고, 그거 한 다음에 숨참기 방송을 하는 것까지가 전체 반복하는 내용의 진행 순서이다라는 거. 조건을 만족했을 때 이 내용 하고 나서 이거 하는 겁니다. 자, 그 전체를 반복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자, 이게 늑대는 뭐 도전은 처음에 안 했으니까 0이겠죠. 자, 시작할 때 게이지 값은 1부터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고, 자, 아래쪽은 뭐 기본이니까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이건 우리가 아까 조건에 대한 설명을 아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게이지의 값을 하다가 스페이스를 놓게 되면 이제 숨참기 방송을 하게 되겠죠. 숨을 참기 방송에 와서 자, 도전이라는 값은 당연히 1로 바뀌어 있을 거거든요. 스페이스를 눌렀으면. 그래서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자, 당연히 1보다 클 거예요. 그래서 스페이스를 누르지 않은 상태겠죠. 자, 누르지 않았다면 당연히 누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띄웠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입바람 방송을 하겠다. 자, 밑에 내려오면 자, 입바람 방송을 하는데 8보다 클 때, 그러니까 게이지 변수가 9 아니면 10이 될 때 강한 바람이네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약한 바람이고, 자, 이렇게 되는 내용이 늑대 스프라이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교환 중에 자, 이제 이 부분 조금만 다시 한번 정리 좀 할게요. 이 문제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 스프라이트도 많고
코드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실제 그 10문제, 이제 코스 2급 10문제 중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서 좀 건너뛰기를 이용해서 밀어놨다가 나중에 시간을 좀 충분히 확보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좀 유리합니다. 자, 여기 이 내용이에요. 자, 게이지 변수가 10이 될 때까지 다음 내용을 갖다가 수행한 다음에 숨참기 메시지 방송을 하는 거를 반복하겠다 이런 거예요. 자, 게이지가 10까지 간다는 게 전체 아까 이 내용이고요. 자, 다음을 수행한 다음에라는 게 뭐냐면 다음에 수행한다는 게 이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들. 그래서 여기 스페이스를 눌렀을 때 뭔가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있었죠. 그때에 해야 될 일을 한 다음에 자, 숨참기라고 하는 메시지 방송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숨참기라고 하는 방송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까지 숨참기 방송까지 하는 거를 반복적으로 할게요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지문을 잘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풀어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다시 했으면 돌려보죠. 자, 스페이스를 누르면 자, 이제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제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게 쭉 게이지가 가겠죠. 자, 기준선까지 가면 됩니다. 여기가 9, 10일 거예요. 자, 제가 정상적으로 한번 잘 가볼게요. 쭉 가다가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바람을 불면서 흔들리면서 떨어지면서 성공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실패를 한번 해볼게요. 좀 바로 놓을게요. 이렇게 놓으면 바람을 불었고 실패했어요. 자, 이러한 형태의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지금 설명한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돌려본 내용을 봐서 알겠지만 정상적으로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잘 코딩된 내용이 실행이 돼서 결과적으로 잘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프로젝트는 저희가 잘 완성을 했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예요. 자, 문제 내용으로 보면 기출문제 유형, 자, 이제 1이 됩니다. 자, 해설도 조금 기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넘어가면 자, 여기입니다. 자, 프로젝트로는 두 번째 거고요. 자, 기출문제 유형으로는 첫 번째 건데, 자, 기출문제 유형에 요 제공되는 파일이 있어요. 자, 제공되는 파일을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 이전 파일을 내보내기 하고 그리고 제공되는 파일을 잘 열은 다음에 자, 영상 내용을 따라오면 될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 설명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성기를 클릭하면 자, 마우스로 아마 확성기라고 하는 스프라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걸 클릭하면 자, 원숭이가 결승선으로 달려가는 프로그램. 아마 결승선에 닿으면 또 어떠한 동작을 하는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조금 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동작 과정을 보니까 자, 시작이 되고요. 자, 무대에 있는 확성기를 클릭하고 원숭이가 달려간답니다. 그리고 원숭이가 결승선에 도착을 하면 뭐 이제 원숭이가 결승선에 닿았다든지 결승선에 원숭이가 닿았다든지 뭐 이러한 표현을 줄 것 같아요. 자, 그때 자, 꽃가루를 보이게 할 겁니다 라는 내용이네요. 자, 변수를 보니까 자, 시작은 초기값 0, 그 다음에 종료도 초기값은 0이고요. 1이 되면 시작이라는 변수가 1이 되면 원숭이가 움직인대요. 그리고 종료는 1이 되면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런 뜻. 자, 보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밑에 내용을 살펴볼게요. 확성기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확성기를 마우스로 이제 클릭을 하겠죠. 이게 클릭되어졌을 때 뭔가 원숭이 스프라이트가 결승선을 향해서 이동하는 것과 관련된 메시지를 방송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메시지 방송하는 게 여러 목록이 아마 있을 텐데 자, 그거 중에 원숭이가 이동하게 되는 움직이게 되는 형태의 메시지 방송을 골라주면 됩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보기 블록이 존재하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으니까 보기 블록이 없으니까 지시에 맞는 내용의 블록을 우리가 불러오면 될 것 같고요. 자, 추가 내용이 더 있나 봤더니 더 있네요. 자, 꽃가루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꽃가루 메시지를 받았을 때, 자, 그 받는 메시지의 의미는 원숭이가 결승선에 닿았을 때가 되겠죠. 닿게 되면, 자, 이 꽃가루 스프라이트를 보이게 해달래요. 꽃가루 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면 원숭이가 결승선에 닿으면 아마 꽃가루 방송을 할 겁니다. 그럼 그 방송된 거를 받게 되어졌을 때 꽃가루를 보이게 해주는 뭐 이런 내용이겠죠. 닿았으니까 꽃가루 보이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자, 실제 스크래치 파일을 좀 보도록 하죠.
자, 무대 쪽에는 현재 특별한 소스가 없습니다. 자, 이거 넘어가 될 것 같고요. 자, 원숭이 쪽에 자, 시작이라고 하는 변수가 기본으로 0이라 했거든요. 0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위치와 보이기인 게 있고, 자, 원숭이를 달리게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숭이 달리기라고 하는 뭔가 그 방송하기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방송하겠다 원숭이를 달리는 거를, 자, 그건 확성기를 눌렀을 때 동작을 할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확성기에 와서 원숭이를 달리게 해야 되는 거니까 원숭이 스프라이트에 있는 어떠한 내용을 받았을 때라는 거, 자, 우리가 아래 위쪽으로 왔다 갔다 해봐도 지금 보여지는 블럭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결론적으로 원숭이 달리기라고 하는 것을 확성기를 눌렀을 때 방송하게끔 해주면 되겠죠. 자, 확성기에 가서, 자, 여기에 방송하기는 이벤트 팔레트에 가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방송하기라고 하는 게 있고요. 방송하기라고 하는 옆에 내림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방송하기의 내용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 해당하는 내용이, 자, 원숭이 방송하기거든요. 자, 원숭이 방송하기, 달리기죠. 원숭이 달리기 방송하기를 이렇게 목록에서 선택을 해준 다음에, 자, 이거를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할 겁니다 라는 쪽에다가, 자,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해결을 했어요. 아주 어렵지 않게 좀 잘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눌렀을 때 이 동작을 하겠죠. 자, 시작을 1로 줬으니까 초기 값에서 시작이라는 변수가 1로 바뀌었으니까 동작을 이제 하겠죠. 자, 요거 할 때까지 기다린댔으니까 1이 위에서 정해지면서 내려왔으니까, 자, 0보다 크죠. 시작이라는 변수가. 그래서 요거까지 기다리기를 완성이 된 거예요. 넘어가겠죠, 밑에 쪽으로. 자, 그러면 종료라고 하는 변수가 0보다 클 때까지 이걸 반복하겠대요. 자, 마이너스 10이니까 요 원숭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어디로 갈까요? 왼쪽 방향으로 가겠죠? 네, 음수값이니까. 자, 다음 모양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아마 걸어가는 모양을 주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원숭이라고 하는 모양 쪽에 가보면 아마 모양이 하나는 아니고 2개 이상의 확률이 높습니다. 0.1초를 기다리니까 이제 계속 모양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이너스 10만큼씩 움직이니까 이쪽으로 가겠죠. 결론적으로는. 자, 그럼 이제 종료라고 하는 게 1보다 클 때까지는 아마 원숭이가 이 결승선에 닿게 되면 종료라고 하는 변수를 1로 바꿀 거예요. 그럼 더 이상 걷는 걸 안 하겠죠? 자, 그러면 결승선 쪽으로 먼저 가볼까요? 자, 여기에 왔더니, 자, 종료라고 하는 변수를 처음에 0에 줬고, 이건 기본이니까 제가 여기 설명은 더 이상 안 합니다. 기본으로 뭐 변수값 주고 위치 잡아주고 보이게 하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 종료라고 하는 값이 0보다 클 때까지 여기서 계속 뭔가 반복을 한대요. 자, 근데 결승선이라고 하는 이 녀석에 원숭이가 언젠가는 오겠죠. 왜냐하면 원숭이 스프라이트의 이 내용이 왼쪽으로 계속 걸어오는 과정이니까 이 원숭이 스프라이트가 결승선에 언젠가는 닿게 될 거거든요. 자, 닿게 되어지면 꽃가루를 방송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종료 변수 값이 1만큼 증가하니까 당연히 이 반복은 더 이상 안 하겠죠. 자, 이 반복도 더 이상 안 하겠지만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이 원숭이 쪽에 있는 이 걸어가는 동작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자, 결승선 쪽에서 원숭이가 닿으면 종료 변수 값이 1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 원숭이 쪽도 더 이상 이 걸어가는 동작 안 하고 멈추겠죠. 자, 그게 이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자, 이제 이 내용은 저희가 풀어야 될 내용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하나 남았죠. 저희가 처리해야 될 내용은, 자, 꽃가루인데 꽃가루를 받았을 때 우리가 문제 지문에서 무엇을 한다 그랬냐면 꽃가루가 보이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꽃가루가. 그리고 원숭이가 결승선 스프라이트에 닿으면 이랬거든요. 자, 그 얘기는 이 해당하는 이 결승선에 닿았다라고 하는 거에서 꽃가루를 방송을 하잖아요. 더 이상 이제 안 한 거니까 꽃가루 방송을 하게 되면 이 결승선에 원숭이가 닿은 상태이기 때문에 꽃가루를 방송해 라고 하면서 꽃가루가 보이게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블럭은 간단하죠. 저희가, 자, 형태 팔레트에 가보면 뭐 보이기, 숨기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보이기라고 하는 블럭을 꽃가루 받았을 때 라는 쪽에 아래쪽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한번 저희가 돌려보도록 하죠. 자, 프로젝트를 시작하라고 하면, 자, 이렇게 됩니다. 아직은 안 달립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확성기를 갖다가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그때 가겠죠. 저희 클릭을 하면 이제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결승선에 닿으면 꽃가루 방송하세요 하면서 꽃가루가 숨겨져 있다가 이렇게 보이는 그러한 형태의 프로젝트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꼭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실행을 돌려보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잘 완성이 되는지 꼭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자, 프로젝트 두 번째 것까지는 해결이 됐고요. 기출문제 유형은 첫 번째 거였는데 본문 내용부터 보면 이제 두 번째 것까지 해결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기출 유형 문제는 2번이고 프로젝트는 세 번째 겁니다. 자, 해당하는 파일이 이 파일이에요. 제공되는 파일을 잘 찾아서 열어준 다음에 영상 내용을 따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 설명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까마귀가 날면 배가 떨어지는 프로그램이다 그랬어요. 자, 까마귀가 아마 나뭇가지 위에 있다가 날게 되는 순간 배가 떨어지는 프로그램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동작 과정을 보니까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어지면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까마귀가 난대요. 그러니까 앉아있다가 나는 거죠. 자, 그리고 까마귀가 날자 나뭇가지에 있던 배가 떨어지는 위에 기출문제 설명 내용을 그대로 동작 과정을 다시 한번 잘 설명을 해 놨습니다. 자, 밑에 조건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우리가 조정해야 될 스프라이트는 까마귀 스프라이트예요. 그리고 두 가지의 스크립트로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자, 첫 번째 거는 프로젝트가 실행이 되어지면 까마귀 스프라이트를 보이게 한대요. 그리고 90도 방향을 보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시험을 나중에 이제 진행을 하거나 그럴 때 조건 내용이 이렇게 한 줄에 써 있다고 해서 블럭이 한 개가 아닙니다. 그 한 줄 내에는 2개 블럭, 3개 블럭, 여러 개의 블럭을 표현을 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읽어보면 보이게 한다라고 하는 게 끝이고요. 90도 방향을 본다라는 게 또 하나의 블럭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 줄이지만 2개 블럭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좌표점을 이렇게 옮긴대요. 자, 이게 이제 세 번째 블럭 내용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까마귀 모양을 1로 바꾸고 라고 하는 게 또 다른 블럭의 하나 내용이겠죠. 자, 동작이라고 하는 추가 블럭, 동작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것 같아요. 동작이라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있거나 그랬을 때 쓰는 게 추가 블럭인데 동작이라는 추가 블럭을 호출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블럭이 총 5개 실행할 거다 이런 얘기고요. 자, 날기라고 하는 거는 까마귀 이렇게 움직일 때 나는 모양을 주려면 날개를 접었다 폈다 이렇게 하는 모양을 줘야 되거든요. 자, 여기도 모양을 까마귀 2로 바꿀 거예요 라고 하는 게 하나의 블럭의 내용이고, 자, 0.1초를 기다리는 게 또 하나의 블럭이에요. 그러니까 까마귀의 모양이 아마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1번부터 3번까지 있는 것 같은데, 자, 2번, 3번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자, 까마귀 모양을 3으로 바꾸는 게 있고 또 0.1초를 기다리는 게 있네요. 자, 이렇게 되는 4개의 과정을 갖다가 15번 반복한대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4개의 블럭 진행하는 거를 바깥쪽에서 15번 돌아요 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겠죠. 자, 우리가 지문상으로 이렇게 봤는데 실제 해당하는 스크래치 파일을 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기 블럭이 따로 있는 거는 아니고 지휘사항에 맞춰서 블럭을 우리가 완성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해당하는 스크래치 파일을 열어볼게요. 자, 무대 쪽에는 특별한 블럭이 없습니다. 자, 까마귀의 모양을 좀 봐볼까요? 까마귀 이런 이제 앉아있는 모양이고 2번, 3번을 보니까 이렇게 2개를 왔다 갔다 클릭을 하다 보니까 나는 모양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뭇가지는 뭐 특별한 거 없네요. 그냥 기본적으로 실행이 되어지면 기본적인 위치에 이렇게 놓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밖에 없네요. 자, 배는 보였다가 기본 위치, 이런 특정 위치에 있다가 자, 날기라는 방송을 하게 되면 0.1초를 기다렸다가 1초 동안 현재 이 배의 좌표값 x는 50이거든요. 50을 그대로 유지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이 x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된 축이잖아요. 이렇게 된 축. 자, 그래서 아마 50 정도가 이 정도 될 텐데 이 정도의 배가 열려 있는데 이 위치는 유지하면서 아래쪽으로 이 y값을 움직이겠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형태의 모양을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30에서 작아지는 거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y축이니까요. 이쪽이 x축. 이러한 개념 이해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1초 동안 이렇게 움직이다가 화면에서 없어지는 형태의 모양이 배 모양입니다.
자, 이거는 뭐 날기라고 하는 방송이 돼야지만 진행이 되는 거니까,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스프라이트는 까마귀예요. 자, 까마귀 쪽에 왔고, 자, 우리가 실제 문제에서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자, 시작하자마자 보이게 하겠다 그랬어요. 까마귀가 시작할 때 이제 보이게 하겠다 그랬으니까, 자, 형태 쪽에 가보면, 자, 보이기라고 하는 블럭이 있어요. 프로젝트가 실행하자마자 보이게 하겠다라고 했던 게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90도 방향 보기를 한다 그랬어요. 자, 동작 팔레트에 가보면, 자, 여기 방향 보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거를 여러 가지의 각도가 있고, 각도에 따라서 어느 쪽 방향인지가 또 나와 있죠. 자, 문제에서 90도라 했으니까, 자, 90도 방향을 유지를 해주면 됩니다. 자, 문제 지문에 요 내용을 저희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까마귀 스프라이트를 보이게 했고, 90도 방향을 지금 본 상태예요. 자, 좌표점을 이제 기본 위치 잡아주는 거잖아요. 처음에 하는 작업들이 대부분. 자, X는 70, Y는 110으로 잡겠다. 까마귀 스프라이트를. 자, 그러면, 자, 70하고 110이니까, 자, 여기,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70에, 자, Y 값은 뭐 110으로 잡을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까마귀 모양은 1로 준다 그랬어요. 앉아있는 모양이 까마귀 1 모양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형태 쪽에 가서 자, 모양을 주긴 주는데 얘를 까마귀 1 모양으로 이렇게 줄 겁니다. 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까마귀 모양을 바꾼 다음에 자, 동작이라고 하는 걸 한다 그랬어요. 아래쪽에 이제 이 내용을 한 얘기겠죠. 이걸 이제 움직이게 하는 형태의 동작이라고 하는 이 반복적으로 뭔가 해야 될 일을 만드는 함수 개념이에요. 자, 요거는 추가 블럭에 가면 있습니다. 추가 블럭에 이렇게 해당하는 함수 이름을 동작이라고 만들어 놨거든요. 자, 이 블럭을 끌어다가 자, 요렇게 도킹을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까마귀를 보이게 하면서 이제 방향을 갖다가 왼쪽을 볼지 오른쪽을 볼지를 정한다 그런 얘기예요. 특정 위치에 앉아 있는 모양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작이라고 하는 과정을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와서 동작 쪽에 오면 크기를 보통 줄이고 잠깐 기다렸다가 날기를 방송한대요. 날기를 방송하면 자, 배 떨어지는 거 우리 아까 봤었어요. 그래서 요 날기라고 하는 방송이 되어지면 배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까마귀가 움직이는 모양도 줄 거거든요. 그래서 날기를 방송하게 되면 이 날기라고 하는 방송이 되어지면 배 쪽에도 뭔가 해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이렇게 날기라고 하는 걸 받았을 때가 또 있기도 해요. 까마귀 쪽에. 까마귀 쪽엔 날개를 이렇게 날아가는 모양으로 하게끔 이렇게 푸득푸득 이렇게 그죠 날개짓 하는 거 있죠? 날개짓 하는 모양을 줘야 되겠다라는 모양을 또 하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위쪽 내용까지는 우리가 했고요. 자, 아래쪽에 요 동작 과정 위에 여기 이제 해야 될 내용입니다. 뭐 이렇게 움직여도 뭐 감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적절히 옮겨준 다음에 자, 우리가 문제를 좀 보면서 또 봐볼까요? 자, 까마귀 2로 바꿨다가 0.1초를 기다린다. 이랬어요. 그리고 또 3으로 바꿨다가 0.1초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형태에 가보면 자, 까마귀 2로 바꿨다가 그 다음에 제어 쪽에 가면 자, 0.1초를 기다린다 그랬거든요. 자, 0.1초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했고요. 자, 요 내용을 다시 해당하는 팔레트에서 갖고 와도 되고요. 요 두 가지 블럭이니까 요 두 가지 블럭에서 위쪽에 있는 블럭에다 놓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자, 복사가 있어요. 자, 빠르게 복사할 수 있겠죠? 자, 복사할 때 주의할 거는 복사한 내용의 블럭들을 다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걸 모양 3으로 바꾼다 그랬어요. 그리고 0.1초를 기다리는 건 같죠. 그래서 다시 한번 꼭 이렇게 확인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15번 반복한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제어 쪽에 반복한다는 게 나중에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블럭을 끼워 놓고 여기다가 15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반복하기를 먼저 만들어 놓고 나중에 여기 실행해야 될 내용을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전체 완성도는 문제 요구사항대로 저희가 다 진행을 한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 돌려봐야 되죠. 잘 되는지. 자, 프로젝트를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지는 이러한 형태의 모양이 보이면서 날개짓 하는 모양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건 내용을 저희가 다 완성을 지금 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문제가 우리가 첫 번째 프로젝트가 사실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진행했던 프로젝트는 전체 그 사용된 스프라이트도 너무 많고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이 찍힌 거니까 다시 앞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프로젝트는 그렇게 많이 이제 어려웠던 건 아닌데 그래도 저희가 앞에 풀었던 유형이 아닌 형태의 표현법도 있었으니까 그 내용까지 잘 모르면 앞에 영상 돌려보면서 연습을 잘 해서 완전하게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주차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